일일 합격 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명문규정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인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렵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러나 최근 12년간 출제되지 않았다. 21회 때 마지막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용어 정의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지요. 저당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했죠? 옳은 거죠. 옳은 거. 예, 1번이 답이네요.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회, 우연히 이런 말 들어가면 업이 아니죠. 업. 한 번만 해가지고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2번 틀렸고요. 3번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개인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 사장 밑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X. 5번은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X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게 16문제 나왔다고요. 32회 때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40%나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령에서.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니은 이게 소위 권리금이잖아요. 바닥 영업권리금, 비품, 시설권리금,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이게 바닥권리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두 다 거래처 이런 게 영업권리금입니다. 이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상물 아니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거 다 중개상물이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고 양어장,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입니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가압류되어 있는 토지도 중개상물이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 권리금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네요. (4번입니다) 이거 문제 내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많이 틀리는데, 자, 이렇게 시험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이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답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이거 다 암기 못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어떤 분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정리 좀 해달라 인터넷에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건 제가 정리 못하고 꼭 하고 싶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시면 3단 비교표라고 만들면 됩니다. 그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데요. 그거 만들면 보니까 56페이지예요. 페이지 수가 56페이지인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무조건 그냥 답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는 국토부령입니다. 자, 등록정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요거는 오늘 안 했는데 기출문제는 딱 그 범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서 통합교과형 문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부한 건 아닌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등록은 시군구에 등록해요. 시군구에. 그럼 여러분들은 강원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원주시장한테 또 한 번 등록해야 된다고요. 중개업 하려면 자격증은 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 교부한다. 맞습니다. 이 3번이 답인데요. 3번.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원래 줬던 사람이 다시 재교부한다고요. 이 등록관청, 등록증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고 했죠? 그럼 재교부도 당연히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교부합니다. 등록증 때문에 X라고.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한다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요거는 아까 이론할 때는 안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프린터 25번, 오늘 해드린 프린터 25번에 1번에 있죠? 25번에 1번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시고요. 25번에 1번. 여러분들이 또 1, 2월에 들었던 느낌하고 3, 4월, 5, 6월 갈수록 느낌이 달라져요. 조금씩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월달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 당연히 고통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명쾌하게 정리된다. 이거는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처음에는 괴롭다가 나중에 되면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재교부는 이거 우리 프린터 52번에 프린터 보세요. 52번에 동그라미 7번 하고 동그라미 2번, 5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7번 형광펜 색칠해 놓으세요. 2번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7번에 자격증 교부는 X라고 적어놨죠. X 이 말은 처음에 자격증 줄 때는 돈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분실해서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2번에 2번, 7번 맞습니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틀린 것 답 3번입니다.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죠. 보조할 수 있다. 틀린 건 아니네요. 아까 말했지만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환매건도 중개상 권리입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환매건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 대상은 아닙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컨설팅, 이건 제가 아까 이론하면서 말 안 했네요. 컨설팅을 주된 업무를 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를 업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검사가 너 무등록 중개업을 했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는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 컨설팅 했고 컨설팅업을 했고 중개는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래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어쨌든 좀 몇 건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몇 건 하긴 했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몇 건 했으면 그건 중개업이다. 딱 한 건만 했으면 중개업 아니죠? 결론은 컨설팅 업자가 자격증은 없는 거예요. 컨설팅 자격증은 따로 없잖아요. 지금 공인 자격증은. 그러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중개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업으로 했다.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고 결론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컨설팅 업자가. 검찰 수사받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증거 없으면 무조건 잡아떼야 돼. 한 건밖에 안 했다고. 딱 한 건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면 처벌 못한다고 만약에 입증 못하면. 근데 몇 건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몇 건 하기는 했는데요. 몇 건 한 거는 별로 처벌 안 받을 줄 알고 그러면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사받을 때 다 변호사 입회하에 하고 있고 조심해야 돼. 마지막에 신문조서 읽어보고 나 이렇게 진술 안 했다 하면 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들이 고쳐주고 새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줄 꺼버리고 진술을 번복하였음. 처음에 이렇게 진술하였으나 추후 번복하였음 이렇게 해요. 그럼 판사가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믿지도 않아요. 검사 말만 믿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진술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고, 나중에 바꾸면 진술 번복하였으면 이렇게 적어버린다고. 새로 출력을 안 하더라고요. 있는 거에다가 그냥 줄 치버리고 이렇게 고쳐요. 일부러 판사들 읽어보라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법조인들만 지금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육사 출신만 되다가 지금은 또 법조인들만 되고 있어요. 계속. 이번 선거에도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번, 2번이 다 변호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어쨌든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 행위를 한 이상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X 해당된다고요. 즉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또 법인에는 특수법인, 일반법인이 있는데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실제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습니다. 40억짜리를 중개하고 보통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좀 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은 기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거 몇 대 몇 이렇게 먹는 경우 많아요. 제 조카는 보니까 실장인데 자기가 90% 먹는데 사장한테 10% 준대요. 그 대신에 모든 비용은 실장이 다 되고요. 사장은 그냥 10% 커미션만 먹는 거예요. 그 직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니까 30명이래. 30명. 그냥 우리 강의실처럼 여기다가 그냥 책상 하나만 주고 직원들 자기가 한 건만 먹는다고요. 사장은 따로 비용 들어갈 게 없어요. 10%씩만 받아도 2천만 원 넘게 된대요. 그 직원들은 월세 중개만 하고 사장은 큰 거 매매, 통매매 이런 것만 한다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억짜리를 중개하면서 아마 몇 대 몇으로 먹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예를 들면 이를테면 5대 5로 먹기로 이렇게 했나 봐요. 예를 들면 직원이, 그래서 사장 몰래 직원이 당장 계약한다고 그래요. 이 단독주택이었는데 40억 계약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커피숍에서 퇴근하고 저녁에 그냥 사장 몰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해가지고 갔어요.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인적사항을, 실장이니까 출력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소에서 출력을 하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그 직거래 형태로 해버리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없죠.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으니까 이름을 적으면 또 도장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사장이 도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장 이름 적는 난에다가 보조원, 실장 자기 이름 적고 도장도 자기 도장 찍었어요. 그랬는데 중개보수를 얼마 받기로 했냐면 3억 받기로 했어요. 3억 받기로 했는데 의뢰인이 3억 못 주겠다 한 거예요. 왜 못 주겠냐 하니까 네가 세금 나온다는 것보다 세금이 1억이 더 나왔다. 그래서 3억 준다고 했으니까 1억 빼고 2억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세금이 네가 말한 것보다 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무식하고 용감하죠. 2억이라도 받았으면 될 텐데 뭔 소리 하냐. 3억 준다 했으면 달라고 소송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판례가 나왔어요.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가 아니면. 근데 이 보조원은 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개업공개사 이름을 거짓으로 적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직업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는다. 자격증 있었으면 공부를 한번 했으면 그냥 저 같으면 2억이라도 받고 고맙다 했을 텐데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잖아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결국은 이 말이 보조원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날에다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적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얘기,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이름 적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그래서 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 결론은. 6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틀린 것인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다 포함.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 오늘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예산은 이에 따라야 된다. X. 보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오늘 그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 왼쪽 메뉴에도 보면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 보수는 안 따라야 된다.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부분을 지금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못 풀어도 돼요. 그러나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나왔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그걸 맥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못 풀어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만 풀면 돼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책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면 돈 받습니다.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회의에 빠져야 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맞죠?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 3번입니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풀 때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하면 틀린 것은 이렇게 X, 옳은 것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틀린 거 하라고 했는데 옳은 걸 풀고, 옳은 거 하라고 했는데 틀린 거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틀린 거 하면 X 해놓고 1번 틀렸으면 X, 2번 X, 3번 X,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 O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럼 답이 2개 이상 나오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찍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건강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1번. 아까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죠. 1개월 이내에. 우리 프린터 2장 이것만 정확하게 해도 80점 받는다고 했잖아요. 45번에 1번에 있네요.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5번에 1번.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개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다시 자격을 취득 못한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어디다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청문과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전술기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54번 맨 밑에, 프린터 54번 맨 밑에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게 어떤 거냐. 그냥 사회통념상 실체적 진실로 판단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기 취소해야 됩니다. 성명 사용은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하고 양도대여하고. 그래서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성명 사용,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어를 잘 봐야 돼.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 취소해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주어에 따라 달라진다고 똑같은 성명을 사용하게 해도 그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했다 이 말은 자격증 빌려준 거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했다는 건 등록증 빌려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등록증, 자격증을 같이 빌려주지만 시험에 나오면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성명 사용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32회 기출문제입니다. 미채굴 강물 중개상물 아니고요.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동산입니다. 나무 베어놓은 거 팔아먹는 거 아무나 해도 됩니다.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전답 가수원이든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된다. 3번이 답입니다. 32회 기출문제입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거,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거 다 중개상물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소위 이른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4번이 답이고요. 9번 이런 문제가 14문제 나왔다고. 소위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14문제가 아니고 40%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원회. 단 이거는 따를 필요는 없죠. 시도의사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고요. 7명 이상 11명 이내 맞네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입니다. 제1차관. D가 틀렸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틀렸습니다. 답 1번입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호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하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선거지만 일본 같은 데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죠. 대통령은 없고 왕이 있잖아. 왕. 답 1번입니다. 1번. 32회 때 이런 식으로 16문제가 출제됐다. 소위 박스형 문제가. 중개보조원 확인 설명 못합니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 못하고 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확인 설명도 못한다 했죠. 보조원 집 구경시켜를 데려가다 손님이 도배 깨끗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 그랬다가는 당장 잘리겠죠. 그 현실하고 시험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많다. 설명 의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면 안 된다. 소속 공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속 개업 공개사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는 중개업소에서는 가능해요. 물론 다른 중개업소 가서는 안 되겠죠. 이중 소속이니까 그 소속 개업 공개사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취직해가지고 있는 중개업소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잖아요, 법인의. 자, 외국인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지금 현재 중국 동포들, 베트남 분들 자격증 딴 사람 있어요. 외국인들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이게 맞네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잘못 설명하면.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죠.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자격정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다. 우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대가리만 암기해 보자고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이 공익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이용 계획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입니다. 근데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은 법을 만드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지금 북한강가에 가보면 저기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저 남양주 쪽으로 북한강가에 가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텔, 숙박시설, 음식점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저 양수리에서 저 북한강 쪽으로 강가에 가보면 전부 다 모텔하고 식당밖에 없어요. 그 모텔을 밤에 밤 8시나 9시에 지나가다 보면 모텔에 불이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다 꺼져 있습니다. 손님 다 받으면 불 끕니다. 안 가봐서 몰라요? 모텔 낮에 가신 거 아니에요? 밤에요? 밤엔 다 불 꺼졌던데. 최근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손님 다 차면 불 꺼요. 모텔은. 그 결론은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텔은 이제 더 이상 설치 못하고 이게 1998년도 이 법을 만들면서 이제 한 1년 걸렸거든요. 법 시행되면 모텔 안 된다 하니까 미리 다 허가받아 놓고 짓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법의 한계라고. 그래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금부터 이게 낚시 못합니다 하고 딱 공고 써붙이면 못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토지 이용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한 행위 제한을 안 받고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잖아요. 이게 선진국 방식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공법에 맞습니다. 5번 맞는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맞는 거는 4번이네. 4번.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옛날에 이게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였는데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는데요. 행위 제한이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완화됐냐고요? 강화됐냐고요? 완화했다고 밝혔어요. 돈으로 500만 원 떼우는 게 더 낫다고. 6개월 문 닫아놓고 월세 내는 것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